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누적이 되어 국민도 국가도 바뀝니다. 조직적 사고 능력은 연습에 의해 길러집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죠. 궁극적으로 꾸준히 연습하여 생각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드리는 조재희입니다. 오늘은 정강이의 연속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능력은 어떻게 길러주나요? 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이상국가 칼리폴리스의 지도자로서 필로소퍼 킹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직역을 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왕이라고 하겠죠. 다시 정의를 내려드리죠. 필로소퍼 킹이라는 정치적 파워를 지닌 지혜와 지성도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현자 혹은 철학자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자신의 영역에 대한 지식으로 권위를 세우는 전문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들의 교육과정을 동굴의 우화에서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그럼 전문가는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플라톤의 필로소퍼 킹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첨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는 먼저 논리적 사고와 표현의 능력을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추론을 통해 분석 설명을 하고 자신의 결론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 능력을 이용해 새로운 이론들을 창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플라톤은 이를 지성이라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들을 섭렵한 후에 이들을 해당 필드에서 상당 기간 동안에 응용을 하며 경험을 축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가 솟아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고의 선을 추구를 해야 합니다. 어떤 개념이나 행위에 대해 최고의 형태를 만들어내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고의 해결책을 추구하거나 원인 분석을 국민의 입장에서 제시한다든지 사건을 자신이나 자신의 집단을 위해 정당화하거나 곡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절대적 진실이란 사건이 발생하거나 주제가 정해져 있을 때 사건이나 주제에 연관된 조작하거나 숨기려 해도 결코 바뀌지 않는 불변의 현실과 이 현실이 내포하고 있는 각종 가려져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다가가려는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굴의 우화를 교육이란 관점에서 짤막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동굴의 우화 풀스토리를 접하려면 플라톤의 국가론 중 제7권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상상해 봅시다. 입구가 저 멀리 있고 빛은 단지 그 입구로부터만 비춰지는 어두운 동굴 속에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목과 발 그리고 몸이 형구인 칼에 채워져 있어 자신들의 앞만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개나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여 자신이 뒤쪽에서 지나가는 어떤 실체도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 위쪽 저 멀리 뒤쪽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모닥불과 묶여져 있는 이들 죄수라고 불립니다. 사이에 길이 나 있고 이 길로 온갖 동물과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어떤 행위가 벌어져도 죄수들은 모닥불에 의해 앞벽에 비춰지는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결코 자신들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들에겐 진실이란 단지 이들 앞에 비춰지는 그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을 그렇게밖에 못하니까요. 경험도 없고 스스로의 사고가 불가능하여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교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죄수의 형틀이 벗겨지게 되고 고개를 돌릴 수가 있어 그리고 걸을 수도 있어 모닥불의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죄수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전에 인지한 것들이 모두 환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 명확한 시력을 얻게 되어 과거의 그림자들만 봤지만 이제 동굴 속의 물체들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어 현실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수를 강제로 가파르고 험한 과정을 통해, 즉 교육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게 해서, 즉 교육이라는 것은 생각, 사고와 표현의 방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스스로가 태양 진리추구를 직시하게끔 만든다면 엄청난 고통과 자극을 받겠죠. 동굴 입구에 다다르면 눈이 현란해지고 오로지 진실로 꽉 찬 현실들로만 직시할 수 있게 되니까요. 시간이 걸려 어느덧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난 후 먼저 물체의 그림자들을, 물에 비친 사람과 물체의 윤곽들을, 빛나는 달빛과 별빛 그리고 반짝거리는 밤하늘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태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물에 비춰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와 또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온전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동굴 속의 동료들에게 동굴 밖 세상에 대해 알리려는 사명감에 동굴에 돌아가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죄수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당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굴에 갇혀있는 너 자신을 알라에 대한 교훈이겠죠. 동굴의 우화는 여러 의미에 갇혀있는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지적 수준을 높이고 경험을 쌓아 진리를 추구하는 동굴 밖 세상으로의 여행을 제시합니다.